너희가 언제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니? 내가 몸 아프다고 했을 때 귀찮아하던 게 누구였지? 엄마, 그래도 우리 같은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명절마다 이렇게 자주 찾아뵙는데. 웃기지 마라. 너희가 필요할 때만 찾아왔지. 반찬 가져가고, 손주 맡기고, 내 집을 창고처럼 쓰면서 김치 100포기 다 담가놓으니 와서 가져가기만 하면 끝이더냐? 남은 게 2포기라니. 새 TV를 왜 내가 가져가려고 하니? 내가 내 돈으로 산 건데 주소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날 찾지 마라.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인데 이렇게 내 인생을 빼앗아 갔다니. 이젠 내 인생을 살 거야. 엄마, 이번 명절엔 정말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한 번만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래. 용서는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더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다. 내가 그렇게 고생하며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없을 때가 더 편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죠.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정작 자식들은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명절이면 어머니의 집은 마치 전쟁터처럼 북적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요구하는 자식들, 손주를 맡기고 돌아서는 아들들, 심지어는 어머니의 집을 창고처럼 사용하는 자식들까지.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이런 상황을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집을 정리한 뒤 새로운 곳으로 떠나죠. 그리고 어느 날 명절을 맞아 자식들이 어머니의 집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텅 빈 집과 문 앞에 붙어 있는 이사감, 더 이상 찾지 말 거지라는 쪽지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떤 결심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의 사연에서 그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68세 윤정순입니다. 평생 동안 시댁에서 고된 살림을 하며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후 세 자녀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말 고생이 많았지만 자녀들이 하나둘씩 커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 고생이 다 무의미하지 않다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돌아보면 참 길었는데 정작 이제는 저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제 곁을 떠나 자기 가정을 꾸렸지만 이상하게 저는 늘 혼자라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서 느끼는 외로움,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오늘은 제 삶에서 가장 큰 갈등이었던 자녀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공감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연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제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평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던 젊은 시절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시댁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외곽에 있는 오래된 주택이었어요. 당시에는 신혼의 설렘도 잠시 하루 종일 시부모님과 시누이들 뒷바라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집안의 며느리이자 일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해도 내 손이 야무져서 다행이다라는 말 외에는 들을 수 없었죠. 그럼에도 남편이 옆에서 고생을 알아주니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10년 차에 건강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당시 저는 큰아들이 겨우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였고 막내딸은 기저귀를 떼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 눈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아이들을 먹여 살릴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남편 없이 살림을 책임지며 새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거나 반찬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동네 주민들이 부탁한 바느질 일을 맡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좀 더 늦게 먹을게라고 말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건 많았지만 항상 아이들이 먼저였어요. 시간이 흘러 큰아들 상민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어깨가 좀 가벼워졌던 것 같습니다. 상민이가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동생들 학비를 보탤게요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둘째 상우는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는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쓰는 아이였죠. 그리고 막내 지혜는 똑 부러진 성격이라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서도 참 잘했어요.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고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렸을 때 저는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했다고 해서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상민이는 결혼 후 사업을 시작하면서 금전적으로 자주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엄마,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 되면 꼭 보답할게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상우는 육아에 바쁜 아내 대신 아이들을 저에게 맡기기 일쑤였고 지혜는 엄마, 요즘 저 너무 바빠서 이 물건 좀 집에 보관해 주세요 라며 제 집을 창고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제 삶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라도 엄마를 필요로 하니 다행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황은 제게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어려움을 호소해도 엄마는 예전에도 잘 해냈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얼마나 찢어놓았는지 모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생일날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새 TV를 선물로 사왔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TV를 설치하며 엄마, 이거 우리 집에 놔도 돼요?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좋아 보이네요 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한 게 결국 현실이 되었죠. 결국 큰아들과 둘째가 서로 TV를 가져가겠다고 다투면서 제가 새로 장만한 TV는 거실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때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김장철이 되었을 때의 일이 제게 마지막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상황에서 100포기가 넘는 김장을 하느라 하루 종일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엄마, 저희 몫은 몇 통 준비하셨어요? 라고 물으며 자기들 김치만 챙겨가는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은 건 고작 2포기의 김치뿐이었어요. 그날 밤
차가운 물로 손을 씻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제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걸요. 그때부터 조금씩 제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게 있어 결정적인 갈등의 시작은 작은 일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생일날 TV 사건은 분명 저를 크게 흔들었지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녀들이 저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어머니로서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희생이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고 마침내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장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끝이 시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가서 배추며 고춧가루, 젓갈을 사고 돌아오니 이미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니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부엌은 금방 고춧가루 냄새로 가득 찼고 저는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힌 채 김장에 매달렸습니다. 자녀들이 도와준다면 참 좋았겠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큰아들 상민이가 나타나더니 엄마 다 하셨어요? 제가 먹을 거는 몇 통이에요? 라고 묻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자기 몫을 챙기러 온 거였으니까요. 상민이는 배추 몇 통을 들고 나가더니 이번에는 둘째 상우가 와서 형 몫만 챙기면 안 되죠. 저도 제 건 가져가야죠 라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이들은 제게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자기들 김치만 챙겨갔고 저는 남은 김치를 세어보니 고작 2포기밖에 없었습니다. 허리도 펴지지 않는 몸으로 싱크대에 기대며 손을 씻는데 손끝에서 얼얼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 후로도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자녀들이 제게 맡긴 짐들이 점점 늘어나 집안은 점점 창고처럼 변해갔습니다. 막내 지혜는 엄마, 저희 집이 좁아서 그래요. 나중에 필요하면 바로 가져갈게요 라고 말했지만 한 번 맡겨진 짐은 다시 찾아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작은 방은 손주들 장난감과 묵은 가구로 가득 차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상민이가 가져온 헬스 기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그런 제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화가 치밀었던 순간은 자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길 때였습니다. 하루는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던 날이었는데 제가 상민이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오늘은 엄마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그러자 상민이는 엄마, 제가 너무 바빠서 상우한테 부탁드리는 게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상우에게 부탁했더니 형이 더 잘 알잖아요. 형한테 부탁하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끝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저는 스스로 택시를 타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비치는 불빛들을 보며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편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생일날 자녀들이 가져간 TV 때문에 불편했던 마음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 상민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엄마,
그 TV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리모컨이 고장 났더라고요. AS 한번 받으셔야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제 속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TV는 원래 제 생일을 위해 산 선물인데 정작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TV는 내가 가져간 이상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상민이는 조금 당황한 듯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차피 엄마도 TV 잘 안 보시잖아요 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상황은 절대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을 둘러보며 아이들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쓸만한 물건은 중고로 팔거나 기부했고 쓸모없는 물건들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지만 점점 제 공간이 생겨나면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제 결정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제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장날의 사건 이후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할 수 없다는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각한 사건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관계가 멀어지고 있었고 자녀들은 제가 어떤 마음인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자녀들이 맡긴 물건은 제게 부담 그 자체였습니다. 상민이는 집을 리모델링한다며 엄마, 이 가구들 좀 잠깐만 맡아주세요 라고 했고 상우는 회사에서 받은 업무 자료들이 많다며 박스째로 제 집에 쌓아놓았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이거는 잠깐만 두세요. 금방 가져갈게요 라고 했지만 그 금방은 몇 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은 말할 것도 없고 거실까지 짐이 쌓이니 제게 남겨진 공간은 침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에 가는 길조차 짐들 사이를 비집고 다녀야 했습니다. 제 집인데도 제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자녀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해 추석 명절날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상민은 엄마, 며느리가 추석 음식은 엄마 손맛이 최고라며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했고 상우는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지혜 역시 엄마, 이번에는 잡채를 꼭 해주세요. 시댁에서 맛있다고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라며 제게 부탁했어요. 아침부터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저는 쉬지도 못하고 전을 부치고 나물무침을 하고 갈비찜까지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저 혼자 부엌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모든 음식이 준비된 후 자녀들이 각자의 음식을 담아가려 할 때 저는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음식을 가져가도 좋지만 이번에는 남은 것들 설거지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아이들은
한결같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눈치를 보더군요. 엄마, 저희가 늦었어요. 다음에 도울게요. 우리 애들 기다리니까 먼저 가볼게요. 엄마, 설거지는 금방 하시잖아요. 그거 다 끝내시고 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떠난 집에 홀로 남아 설거지를 하며 제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아온 시간이 충분했고 더 이상은 아이들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도 저를 사랑해 주길 바랐지만 그 기대는 이미 물거품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를 알아보았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월세였지만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자녀들이 맡겨놓은 짐들은 더 이상 제가 감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민에게는 내 물건들 이번 주 안에 안 가져가면 처분할게라고 단호히 말했고 상우에게도 박스들 다 치우지 않으면 기부할 거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지혜 역시 같은 통보를 받았지만 자녀들은 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둘씩 물건을 치우기 시작하자 자녀들이 점점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민은 엄마, 왜 갑자기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었고 상우는 엄마가 우릴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 속상해요 라며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혜는 오히려 엄마, 그러실 거면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이 서운함과 짜증을 표할 때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집안의 모든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이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명절날이 되었고 자녀들이 모이기 위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텅 빈 집과 함께 이사감, 더 이상 찾지 말 것이라는 쪽지만을 발견했습니다. 자녀들이 전화로 저를 찾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언제 날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했니?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주소도 알려주지 않을 테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그날 이후로 저는 자녀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자녀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말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의 삶은 조용하면서도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집안을 꾸미고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며 이웃들과 교류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웃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물론 자녀들은 여전히 용서를 구하며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고 저의 희생을 되돌아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어쩌면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선택만큼은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과 연락을 끊은 제 결정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작은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산책로 옆으로 핀 계절 꽃들을 보며 자연의 변화에 감탄하고 이웃들과 눈을 마주치며 반갑게 인사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자녀들의 요구를 먼저 생각하느라 제 하루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스스로 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그림 그리는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바느질하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익숙했지만 붓을 잡는 건 처음이었어요. 선생님은 제게 정순 씨, 그림에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에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삶이 그토록 고단했음에도 아직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동기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들 중에는 혼자 사는 분들도 많아서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웃들과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빌라에 사는 분들이 가끔 제가 만든 반찬을 맛보며 정순 씨 요리는 정말 맛있어요. 이래서 아이들이 엄마 밥을 잊지 못하나 봐요라고 웃으며 이야기할 때면 마음 한구석이 훈훈해졌습니다. 나눔과 교류 속에서 얻는 작은 행복들이 예전에 쓸쓸했던 제 삶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여전히 연락이 오곤 했어요. 창민이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창우도 엄마가 안 계시니까 명절이 명절 같지가 않아요. 돌아와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지혜는 집 앞까지 찾아와 손편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제게 했던 행동들을 돌아볼 때까지 제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로는 그동안 제가 느껴왔던 외로움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조금씩 책임감을 가르쳐야만 앞으로의 관계가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쌓아 올린 평화를 다시 잃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순아, 너는 지금 행복하니?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응, 행복해. 자녀들에 대한 서운함과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저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올 줄은 몰랐어요. 비록 나이가 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제 마음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내린 선택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결정이 저를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답이 망설임 없이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처럼 늦게라도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던 분들, 아니면 여전히 가족과의 갈등으로 고민
중인 분들 모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종종 소식 전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머니의 결단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줍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외면과 이용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삶을 끝내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족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까요? 아니면 평화로운 삶을 지키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